자, 골드만삭스에서 하나의 회사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얘들 주가가 90% 이상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 한 회사를 딱 콕 집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일렉트릭 비클에서 약간 기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회사인데, 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지금 일단은 요 골드만삭스에서 EV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V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웃소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죠. 외주를 줘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거로 하여금 지금 앞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외주를 줌으로 해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조 시설, 제조 능력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타이어 좀 만들고, 네가 엔진 좀 만들고, 네가 프레임 좀 만들어. 그래서 각각 부품을 다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를 줘가지고 그냥 조립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랄까,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 외주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EV 아웃소싱, 그러니까 EV 자동차 외주의 시장, 외주 마켓의 시장이 지금 2025년에 36빌리언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고 2030년도에는 144빌리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아웃소싱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런 게 바로 트렌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걸 인하우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웃소싱에 관련된 그런 비중이 점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엔 2%, 2025년도엔 6%, 뭐 2030년에는 10%까지 이제 외주에 대한 그런 비중이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픽한 회사가 뭐냐면 바로 혼하이라는 회사예요. 다른 말로 폭스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도 이제 뭐 폭스콘 그런 공장 노동자들이 막 집단으로 막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자, 요 회사를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딱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전자부품 제조업체이고 애플의 가장 큰 아이폰 서플라이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요, 지금 다 타이완에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주식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키움에서는 못 사더라고요. 유안타에서 아마 타이완 대만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드만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폭스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폭스콘을 지금 뭐 뉴트럴 레이팅에서 바이 레이팅으로 일단 한 단계 올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타이완 달러 134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제 폭스콘이 전기 자동차 쪽에 뭔가 부품을 많이 대고 요런 게 잘 만약에 되면 거의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200 타이완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골드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완이 지금, 타이완이란다. 지금 이 회사는요, 일단 차이나에 지금 메인랜드에 있고요. 중국에 있고, 타이완에도 있고, 뭐 다른 곳에는 이제 폭스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왜 골드만삭스가 이 왜 폭스콘을 불리시하게 얘기를 했느냐, 왜 이 회사를 좋다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랑 약간 다른 회사는 얘네들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그런 그 고객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객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게 의역을 하자면 고객들의 니즈를 얘네들이 잘 반영해 주는 회사가 폭스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EV 자동차들은 굉장히 많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폭스콘이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전자부품을 만들 때 저전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워 컨섬션 이피션시, 그러니까 그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디자인에서부터 그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그 회사가 글로벌 프레젠스예요. 그러니까 이 폭스콘이 공장을 굉장히 많은 곳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개국에 지금 이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있는 그 나라를 살펴봤더니 전기차를 만들
만들고 있는 뭐 미국, 태국, 타이완에 그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게 바로 이 폭스콘의 키 어드밴티지다. 가장 중요한 이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스콘이 여러 나라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갖고 완화, 경감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매크로 언설턴티의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코비드에 대한 락다운 같은 거 있죠. 이건 걱정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지오폴리티컬 텐션, 그러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랑 뭐 벨라루스, 뭐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체코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락다운을 해도 약간 좀 타격을 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약간 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약간 좀 해소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폭스콘이다. 그 이유는 폭스콘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요 회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EV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쓸 수 있는 이런 모빌리티 인 하모니라는 이런 이름의 그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얘네들이 개발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폭스콘의 최근 주가를 보면 이건 54.20 타이완 달러입니다. 타이완 달러고요. 54.20달러를 이제 환율을 이렇게 바꿔 보면 미국 달러로 1.77달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는 좀 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트는 확인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어떻게 지금 벌고 있는지를 봤어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요번 해까지 봤는데 일단은 뭐 2018년도에 이제 최고 이제 매출을 찍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냥 평탄하게 지금 매출을 만들어 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EPS도 당연히 이제 흑자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EPS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걸 좀 볼게요. 요 뉴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 이 폭스콘 사태가 있었죠. 중국에 있는 이제 폭스콘 공장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애플이 타일 중국 속도를 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실게요. 지금 폭스콘이 이제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막 이제 집단 탈출을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다른 데를 이제 찾아보겠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애플이 이제 폭스콘을 안 쓰겠구나. 이제 폭스콘이랑은 안녕하겠는데 얘네들이 애플이 어디로 갔냐? 인도와 베트남에 있는 폭스콘 공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폭스콘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폭스콘 공장을 버렸고 다른 나라에 있는 폭스콘 공장으로 눈을 돌렸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스콘이 여러 나라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지정학적인 위치, 코로나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또 키포인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폭스콘 지금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회사가 있는 곳이 일단은 뭐 타이완이랑 중국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외국에 뭐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헝가리,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굉장히 여러 나라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그런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픽한 게 바로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폭스콘이라는 회사를 이제 매수를 하려면 일단 키움에서는 안 돼요. 일단 저는 키움을 주로 쓰는데 키움에서 매수는 할 수 없고, 잠깐 알아봤더니 뭐 유안타 증권에서 폭스콘을 아마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요 폭스콘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뭐 그 증권사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